홍콩이 다시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아성이 된다면 가상화폐 업계로 봤을 때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 홍콩이 만약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막더라도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갖고 가상화폐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호재죠. 홍콩의 위상이 홍콩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족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홍콩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1월 3일자로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홍콩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센스 제도와 검토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사만 보면 홍콩의 통화청하고 홍콩 금융청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가 3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홍콩이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부터 그 내용을 기사도 다루고 있는데요. 금지됐던 거래소도 이렇게 허가를 받고 민간인들 간의 가상화폐 거래소도 열어줬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거지만 또 라이선스를 만드는 것은 제도화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홍콩이 이제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홍콩은 중국으로 가는 통로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그래서 중국의 어떤 움직임을 예측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태도를 바꿨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초창기에 거의 중국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국인들이 매우 좋아했죠.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화교 자본의 근거지기 때문에 많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많은 블록체인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심지어는 블록체인을 다루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해커로 양성했거든요. 그런 이제 업계의 소문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이 심하게 일어났고 중국 정부가 탄압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고 그리고 민주 인사들이 대거 체포를 당했거나 또 그래서 홍콩의 언론의 자유가 옛날에 영국 시절과 또 영국 이후에 초기 중국령이 됐지만 그 초기에는 좀 많은 자유가 있었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홍콩이. 그래서 홍콩의 자본 유출도 지금 상당하고요. 홍콩의 위상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또 홍콩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자유의 그런 게 없다면 굳이 홍콩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홍콩 주변에 있는 중국 거기다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끝났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콩이 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의도를 일단 우리는 모르지만 홍콩이 다시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아성이 된다면 가상화폐 업계로 봤을 때는 또 환영할 만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또 가깝고. 글쎄요, 아직은 좀 속단하기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 절차를 받고 있는데 승인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이제 미국의 거대 금융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확보할 거고 그리고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뭔가 구글을 비롯한 애플, 구글 뭐 이런 회사들, 아마존을 비롯한 이런 회사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홍콩이나 이런 데는 이렇게 그런 거대 금융 기업보다는 이렇게 그냥 민간의 어떤 그런 활력이나 소규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숨구멍이 된다면 이 미국의 어떤 제도화는 거대 금융 기업, 거대 IT 기업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둘을 비교하자면 저는 거대 기업에게 좀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 프로젝트를 쭉 봐왔지만 이 민간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스타트업들이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사고도 많이 났고 그 청사진에 비해서 우리의 실생활을 바꾼 게 거의 없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홍콩 같은 데가 이렇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걸 떠나서 중국인들이 지금 자본 유출이 되게 많아요. 중국 본토에서. 그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의미가 있죠. 저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것은 중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쉬울 거라고 보는데 그런 홍콩이 만약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에서는 정부가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을 막더라도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갖고 가상화폐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 좀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이 역외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홍콩 역외거든요. 오프쇼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역외였고 옛날 영국 입장에서도 역외입니다. 영국 영일 때도 영국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홍콩은 역외의 그 유전자가 있는 거죠. 역외라는 건 우리가 케이만 제도 이런 거 생각하듯이 뭔가 불법적인 거를 하기 좋은 곳이기도 하고 또 정부의 어떤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유라는 숨결은 도시를 만드는 그 핵심이었고 그 도시에는 최고급의 두뇌들도 모여들었지만 창녀들과 강도들과 사기꾼들도 모여들잖아요. 그런 거죠. 역외라는 곳은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홍콩 누아르라는 영화를 보면 전부 조폭 영화였고 그 우리나라 조폭 영화의 원조는 홍콩 누아르잖아요. 주윤발. 그게 홍콩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억을 보면 홍콩 간다라면 막 거의 뭐 판타스틱하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홍콩의 이미지는 타락, 상업주의, 그다음에 조폭, 밀수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게 홍콩의 일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역외의 보통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역외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기피 대상이 아니라 편리한 도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본토에서는 금지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금지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자본시장의 특징인데 중국에서는 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해야 되지만 숨구멍을 아예 막아놓으면 사고가 크게 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자체도 공익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니까 본인들도 본인들의 숨구멍이 필요하니까 이런 역외를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죠.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호재죠. 홍콩의 위상이 홍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